자, 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때 우리 봤던 것처럼 4차 철도망의 가장 기본은 인구 소멸하고 지역 분권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역이 지금 최근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광역화를 만드는 게 국토 발전을 위해서 좋다. 특히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이제 안에서는 소멸되는 지역들, 기후변화들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발맞춰서 도시기획을 짜려면 도시와 도시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도시를 거점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철도망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철도망 계획이 지금 4차까지 나왔는데 3차, 4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3차에서 다 못했던 것들 4차에 들어오기도 하고 4차에 넣어야만 5년 동안 그게 진행되는데 꼭 올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밀렸어요. 근데 마침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 올해 이거를 넣어놓으면 내년에 선거에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는 4차 철도망이 끝나는 날까지 같이 간단 말이에요. 5년짜리 계획인데 내년 당선되면 4년이니까 철도망 계획을 다시 입안할 때까지는 자기가 그 단체장이면 그 지역에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런 호기가 없어요. 잘만 되면 또 재선될 수 있는 거고 더 잘 되면 지금처럼 단체장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정권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중임제로 변하는 헌법 개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치단체장을 밟고 중앙으로 진출하기 너무 좋은 정치적인 환경이 되는데 그거는 어떤다? 업적으로 평가가 되기, 성과로 평가되는데 성과 내기에 너무 좋은 환경들이 내년부터 펼쳐지니까 단체장들이 지금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거기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것들이 바로 충청도권에 있는 의원들이고 그 충청도권의 의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영호남 쪽의 표보다 영남 쪽의 표보다 호남 쪽의 표와 거기를 상쇄할 수 있는 경기도 표 거기에다가 항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충청권 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국회를 180도로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보고 있고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 충청권 지역에 있는 호재들을 계속적으로 입안에 밀고 있고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그 지역의 예산안들이 보통 12월에 다 날치기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정족수기 때문에 이럴 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충청권에 있더라. 지금 보면 이 정권 안에서 호남이 되게 클 줄 알았다 했는데 생각보다 충청권이 굉장히 커서 그 지역에 거의 몰입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국회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제 결정적인 한 표가 되겠죠. 이제 그게 우리한테도 지금 오는 거고 그게 예타면제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충청권이 커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뼈대가 되는 중부 내륙철도하고 남부 내륙철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 길이 생겼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서해안선, 그 다음에 동해안선이 아니고 중앙선이 아니라 이 내륙을 잇는 이 선이 어떻게 인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충청권이 행정수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지를 4차 철도망에서 보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철도망 계획에서는 이렇게 기간 철도망 교통계획이 있고 대도시권 광역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계획에서 철도망 구축계획이 있고 지방계획으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계획. 서울시에 있는 도시철도계획은 지자체 자체계획으로 나오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동북선을 만든다, 서부선을 만든다 했던 거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국가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3차, 4차 계획이 나오고 이 국가계획은 가지고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을 새로 만드는 그래서 이번에 국가계획이 나온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서 대도시권 광역 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 시행계획이 공청회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세 가지가 이번에 한꺼번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 우리는 이걸로 돈벌이를 해야 돼요. 5년 동안. 특히나 성장이 이제 올해만 높고 내년부터는 다시 성장이 낮아질 건데 낮아지는 성장기에서 또 금리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저성장 저금리에 기해서 호재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만이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나올 때 7가지 비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이거는 기존의 철도망이 있는데 너무 느리고 하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지역들을 좀 손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 거,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여기가 거점으로 부각했는데 철도가 너무 느린 거죠. 거기는 고속으로 대처하겠다. 자, KTX와 고속은 달라요. KTX와 고속은 다릅니다. KTX는 그냥 이름 자체로만 브랜드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고속은 사실상 ITX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80km 이상 정도 되는 거. 이제 KTX는 300에서 400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됐고요. 180km 옛날에 새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ITX 기준이고, 그 180에서 23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고속이냐 아니면 뭐 다른 건 이런 게 이제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점 간 고속 연결은 KTX 연결보다는 ITX 연결 가능성이 좀 높아서 철도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드는 작업들인 거예요.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연결하는 연결 루트들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돌은 2번과 3번이 돈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교통 혼잡해서는 그냥 구간별로만 돼. 지금 저희가 볼 거는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과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요거만 보는 거고요. 지방에서 몰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있어요. 산업발전 기반 요소.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새만금이에요. 산단까지 들어가는 인입철도. 그게 만들어져야 산업단지와 물류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이제 커지려면 인입철도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성문산업 인입철도하고 대구 산단, 그 다음에 새만금. 그 중에서도 새만금이 가장 크죠. 최근에 새만금 내려갔다 왔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됐고, 이제 투자들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점인데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철도와 공항이 필요해요. 공항 준비 중이고 철도가 지금 발표가 났으니까 철도가 꽂히면서 이제 새만금이 싹 바뀌니까 지금 이 새만금 투자할 때 또 적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항 급행 단절 구간 연결, 일반 열차의 고속화에 주목하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인데,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경부고속선 수색 금천구청, 그 다음에 경부고속선 광명 평택, 분당선 앙신청, 요거는 구간 연결을 조금 더 빠르게 가겠다. 노후화되어 있는 걸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큰 저력은 없는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거는 왕십리 청량리를 주목해서 보는데, 우리가 분당선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청량리까지. 그 구간이 느린데 이제 거기를 좀 더 빠르게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왕십리 청량리 중에 어디가 혜택을 많이 봐요? 왕십리가 제일 많이 보죠. 문제는 왕십리 평양리 사이가 있어, 사이가. 거기는 철도하고 상관없지만 양쪽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것이 용두동과 제기동이에요. 용두동, 제기동은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마장동도 개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청계천 라인을 끼고 있고 동대문 구청을 끼고 있는 주변 지역, 특히나 용두구역은 이번에 이사대책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이편한 세상 올라가고 있고 청계천 일단 다 바뀌는데 그 지역에 아직도 낡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 지정이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은 경매물건이라든가 일반 매매로 봤을 때 저층 단독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가격 묻지 말고 사야 돼요. 가격 묻지 말고. 왜? 땅의 문제예요. 땅이 엄청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청계천 주변 라인에서는 16층까지 일반 그러니까 3종과 상업지구가 반반씩 섞여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올리면 16층, 18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런 땅들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당선 왕십리 청량리 주변에 사이에 있는 제기동과 용두동을 항상 임장 가시면 노려서 보셔서, 일반 매물이 공개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가서 보시면 사연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일단은 계신 분들이 많이 연세가 좀 많이 드셨고 자녀들한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물건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물건들이 중간에서 많이 돕니다. 발견하면 바로바로 몰래 알리지 말고 자기만 사야 되죠. 알리면 안 돼요. 몇 개 없으니까. 이 지역들을 잘 봐라. 여기서 조금 더 퍼져나가면 이제 답심리까지 가는 거예요. 답심리가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어서. 공항철도 급행화는 그냥 서울역에서 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크게 뭐 이렇게 막 저거 되는 건 없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거맘이라든가 그리고 계양이라든가 그 지역에 테크노밸리 같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입장에서는 공항과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홍대라든가 서울역 접근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만 조금 혜택이 있을 뿐 크게 있진 않아요. 중요한 건 요 밑에 문경, 김천과 점촌, 영주인데 제일 중요한 건 문경과 김천이죠. 중부내륙철도, 남부내륙철도의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 운행 단절 구간 연결한다. 그리고 비전철 구간을 전철로 한다. 자, 철도와 전철이 틀려요. 철도는 우리가 연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형태라고 본다면 전철은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로 움직일 때 복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철화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어떤 거점으로 본다는 거죠. 철도는 물류 위주. 철도가 깔린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전철화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연료가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는 방식.
그게 지금 바뀌는 방식인 거죠. 왜? 탄소 제로 때문에 탄소. 연료로 움직이면 탄소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 전기로 바꾸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전초월화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문경과 김천이 끊어져 있는데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내용에서는 이렇게 수색 금천간을 철도를 조금 더 보완한다. 광명하고 평택 내려가는 이 선을 좀 더 보완한다. 청량리 왕십리를 좀 보완한다. 요건데 이것도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경과 김천, 점촌과 영주죠. 자, 문경, 김천, 점촌, 영주하니까 다른 데라고 보는데 아니에요. 점촌이 문경이에요. 점촌이 문경이에요. 문경 바로 밑에가 문경시청이 있는 데가 점촌이 점촌. 그러면 문경과 점촌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런데 문경에 가시면 별거 없어요. 뭐 있어요? 문경 세제가 있지. 그럼 어떻게 돼? 걸어 넘어야 돼. 일단. 우리 뭐 그럼 보면 넘잖아. 막 이렇게 걸어 넘고 막 하잖아요. 점촌에 가면 시청 있는데 상업지구가 있고 거기 가면 맨 먹을거리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경 갔다 왔어 그럼 물어봐야 돼요. 시청에 간 거야? 아니면 문경 세제를 갔다 온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점촌이 중요해요. 점촌이. 엄청 커지는 지역이에요. 점촌에 다 몰려 있습니다. 문경이 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클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라면 점촌은 시가지예요, 시가지.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 자, 점촌과 영주를 연결하면 한 번에 갈까요? 중간에 뭐 하나 넣히잖아요. 여기 중간에 하나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영주까지는. 그럼 영주는 왜? 그럼 영주는 단선이냐? 이게 아니야. 영주도 여기서부터 다시 연결되는 지역의 거점이에요. 영주도 볼만한데 문제는 영주보다는 어디? 점촌이 전체 연결의 허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점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죠. 위에서 중부내륙철도가 쭉 내려와. 수서부터 내려오다가 상주까지 오고 점촌, 문경 점촌 지나잖아요. 김천까지. 요 기간이 없는 거야. 빨간색 그거 김천, 문경이 문경에서 김천까지가 없어요.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출발해서 거제까지 가는데 김천에 가시면 여기 하나 더 있죠. 김천역, 김천구미역, 구미역. 김천구미역은 KTX역이에요. 원래 거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를 연결하면 혼나. 누구한테? 김천에 있는 분하고 구미에 있는 분한테. 그래서 김천에서 연결돼요. 김천역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김천역은 밑으로 내려가는 핵심역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천 구미역은 잘못 만든 역이다. 만들지 말고 김천에 하든가 구미다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양쪽을 다 중간에 낸다 해서 김천 구미 만들고 혁신도시를 넣었는데 잘 안 터진 거죠. 오히려 구미 산단이 흩어졌고 김천이 낙후화됐다가 이번에 남부내륙철도 오면서 김천을 포함시켜서 김천부터 출발하니까 김천역이 커집니다. 그럼 김천부터 출발하면 김천에서 타려면 김천 구미 내려서 김천에 가야 되나? 안 그렇죠. 문경에서 김천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선 하나가 우리가 경부선 라인 오는 거 똑같아요. 수서부터 내려와서 한 번에 내려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어디다? 문경부터 김천까지 사이가 끊긴 거를 이번에 연결하는 게 4차 철도망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핵심이 어디다? 점촌이다, 점촌. 문경 지도예요. 이런 게 나오면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다가 문경시, 문경 어디 이렇게 치면 외곽선이 나와요. 이 외곽선을 보고 버릴 곳을 찾아야 돼. 투자는 전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점만 투자해, 거점만. 문경이 위쪽에 있어, 여기. 라인에. 점촌이 밑에 있어요. 요 라인이야. 나머지 안 봐요. 어디만 봐? 여기만 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영주예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천, 그렇죠. 예천을 뒤져야 돼요. 토지는 예천, 건물은 점촌. 이렇게 보십니다. 요 사이에 바로 뭘 봐야 돼요? 호갱로를 같이 옆에 보시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점촌에 뭐가 있는지,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33평, 24평 이게 아니라 지방엔 큰 거 사는 거 아닙니다. 24평 미만으로 하셔야 돼요. 지방에 33평이나 40평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파트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24평 작은 걸로 작은 가격대 사셔서 전세를 최대한 놓고 뿌려놓으면 여기에 연결된다는 소리, 땅 파는 소리, 주변에 뭐부터 들어와야 돼? 모텔이 날아가는 소리 들리면 가격이 올라. 그때가 우리가 아 움직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문경은 다르다. 문경이라고 있고 밑에 문경시청이 있는데 시청역을 우리가 점촌으로 본다. 점촌에서 영주 연결된 사이에 예천군은 꼭 들려보세요. 예천군이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숨겨져 있는 동네죠. 이런 적들을 봐야 된다. 자, 문경 나오다 보니까 있죠. 문경 점촌까지. 문경 점촌이 다른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건 김천 다음에 상주 하나 남았죠. 상주를 보면 이게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행정 복합도시 수도권, 행정 수도권이에요. 행정 수도권. 세종시, 안동, 의성,
그리고 밑에 김천구미, 상주, 문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주가 삼국지라네. 우리 그 삼국 역사를 보면은 그 후백제 후실라 고려 건국할 때 가장 중요했던 전략적 요충지를 상주를 가요. 상주를 차지하는 사람이 한강 이역을 차지할 수 있어서 그 유명한 우리 그 드라마에 보면 아자개가 뭐 왔어 이렇게 아자개 여기 그잖아요. 누구 왔어 막 이렇게 여기가 아자개. 상주 곶감으로 유명한. 땅이 비싸요. 여기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 땅이 비쌉니다. 싸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상주가 보시면 횡축도로 가고 종축도로가 다 만나면서 이제 철도가 개설되면서 양쪽을 다 연결하는 지역이 상주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이 지역이 어떻게 좋냐, 세종대전과 안동, 의성 양쪽을 연결하는 지역에서 전원주택지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상주가. 그래서 토지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주는 아파트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 큰 평수의 땅들을 하거나 아니면 공매로 상주 지역에 자투리 땅이라든가 이렇게 나온다면 꼭 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주는 계속 보세요.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상주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반원을 그려놓은 거는 키로수로 보는 게 아니라 얘 주변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나 보는 거죠. 위로서 보시면 충주가 접해 있고 김천구미, 대전, 세종과 접해 있으면서 안동, 의성이면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여태까지 주목을 못 받던 거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중부 내륙철도가 가운데를 뚫어가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게 사실은 상주예요. 상주 지역은 긴 호흡을 보시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 오히려 세종시에서 공주를 찍는 것처럼 세종 주변의 우측으로는 상주 지역이 가장 많이 뜰 거니까 그 지역을 끊임없이 찾아보시고 특히 토지를 많이 보세요. 상주 지역이 토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농사도 잘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돈이 많아요. 이쪽 사람들이. 상주 지역 사람들이 알짜들이 많아요. 외지인들 별로 안 부러워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상주 지역이 괜찮습니다. 이 바운더리를 잘 보세요. 어느 정도 위치가 돼 있는지. 자, 두 번째 보는 게 거점 간의 고속 연결인데, 자, 일반 철도 주요 노선에 고속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철도는 일반 철도인데 좀 빠르게 다니는 거지. 그럼 뭐가 줄어들어요? 시간이 줄어들어. 시간이 줄어들면 거리감이 짧아지기 때문에 양쪽의 지역에 시세가 연동돼요. 30분 걸릴 게 10분 걸리면 같은 지역으로 봐, 생활권을. 그럼 시세가 연동돼요. 둘 중에 하나가 시세가 높은 지역이 있으면 적은 지역의 시세가 얘를 따라가. 같은 생활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 간 이동 기간이 단축되는 순간에 메인과 서브가 있는데 서브가 메인을 따라가는 가격 상승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야 돼? 서브를 사야 되겠죠. 근데 그 서브가 전 모르는 데야. 그런데 말고 비슷하게 얘랑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면 돼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또 하나는 고속철도 운영지역 확대인 거죠. 기존의 고속철도와 연결해서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KTX가 막 지나가야 되는데 미처 못 지나가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사이에 다리를 하나 놔준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그림에서 요거 사이. 요 사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선에 가운데 내려가는데 이렇게 놔주는 거야. 요게 아까 말했던 서해선 경부고속도로 연결선이에요. 어떤 효과냐? 자, 신안산선을 만들어 놨는데 국가기관철도예요. 그거를 홍성까지 연결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끊겼어. 민자로 바꾸면서. 민자는 거기까지 안 간대. 어디까지 가요? 우리 신안산선 보다 보면 매화에서 빠져서 시흥시청으로 또 빠지죠. 그 옆에 서해선과 연결되는 라인인 건데 원래는 그게 내려오다 빠져서 쭉 내려와서 홍성까지 가. 홍성에서 타면 여의도까지 57분이면 와야 되는데 민자로 바뀌면서 단절되고 갈아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1시간 50분 정도로. 의미가 없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됐어. 국회가 바뀌었어요. 충청도사에 들어왔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KTX를 글로 다니게 하면 돼. 어떻게? 이렇게 오던 거를 여기로 빼. 여기가 어디에? 안중으로 빼. 그럼 안중부터 서해선 만나요. 홍성 내려가. 1시간 반에 홍성에서 서울까지 오죠. 이걸 바꾸는 거예요. 아주 묘하게 하나를 꼭지를 당겨서. 그런 부분이 연결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 철도를 좀 빠르게 하는 지역은 아까 시세가 연동할 수 있는 지역들은 평택부발, 가수원, 논산 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평택부발. 반도체 라인이에요. 반도체 라인. 평택부발, 부발, 문경, 김천, 내륙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평택에서 부발 올라간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선이 연결돼. 우리 그걸 잡아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따 나올 건데 이동읍. 포천 이동 아니에요. 이동읍. 대표적으로 이동 저수지 근처. 거기에 여기 생겨요.
자, 그래서 봅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막 던지니까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요 선이에요. 내려오던 선에 안중을 하고 서해선에 연결을 해. 그럼 KTX가 이렇게 나가. 그리고 만난 지역이 안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중값이 올라요. 안중땅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포승에서 안중 들어오고, 포승 평택선, 평택 부발선, 부발 문경선 나오는 것들. 그 사이에 안중이 껴있는데, 안중이 그전까지는 안중에도 없었어. 지금은 안중이 들어오죠.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야. 진작 샀어야 될 걸. 이미 안중 땅값은 올라 있는데,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안 됐고요. 안중 밑에 현덕까지. 현덕은 어디지? 현덕은 이재명 그 도지사가 그쪽 지역을 뭘 만들겠다 하더라? 그 차이나타운? 뭐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다. 욕 엄청 먹고 지금 멈췄다가 다시 진행되는 그런 지역인데, 왜? 포승이 중국하고 무역할 때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전쟁을 하면서 어려워져서 우리가 활용을 많이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게 무역전쟁이 있기 전까지, 트럼프 오기 전까지 포승에서는 중국 무역을 하려고 레지던스를 엄청나게 깔아놔갖고 거기에 라마다도 들어가 있고 모두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딱 끊기니까 어떻게 돼? 호텔을 안 쓰니까 오피스텔 돌려서 잠만 재우는 방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포승은 날라갔고 안중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다시 부각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신안선선만 봤는데 신안선선 민자가 바뀌면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건 이게 연결되면서 안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안중으로 가면 서해선 타고 KTX가 홍성까지 내려가서 장안선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돼서 그쪽 라인들이 좋아진 거죠. 이거 누가 바꾼 거예요? 충청도 의원들이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대단하죠. 그 다음에 나는 평택 부발이에요. 평택이 여기서 오는 거죠. 이렇게. 포승, 안중, 평택 왔어. 그 다음에 하나 가는데 하나 뭐 있어야 돼요? 안성 있어야 되겠죠, 안성. 그죠? 안성 하나 있는데 안성 다음에 부발 넘어간 사이에 또 하나 뭐가 생기죠. 이렇게만 연결했는데 이게 뭐예요? 삼성 반도체 라인이죠. 부발에서 내려온 문경 내려가는 길은 용인 내려가는 쪽은 SK 반도체 라인이죠. 반도체 라인이에요. 고소득 직장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최근에 부발에 있는 그 현대 엘리베이터도 청주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또 청주 내려가는 게 생기죠. 대단한 지역들이에요. 강릉동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건 통일돼야 볼 수 있는 거고. 논산 가수원 직선이죠. 이거 뭐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거꾸로 내려온 요거를 가수원의 논산까지 직결화시키겠다. 직선으로 만들겠다. 뭐 때문에? 서대전을 거치는 KTX가 여기서 계속 꼬부랑 다니니까 속도가 안 나니까 걔를 가수원, 서대전역 있는 근처예요. 거기서부터 논산까지는 직선으로 만들겠다. 따로 빼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건 연결되는 거. 그럼 논산이 뜰 것 같아요? 안 떠요. 상관없어요, 논산. 그거 말고 이따가 또 다시 볼 건데 논산 말고 삐뚤삐뚤하는 여기를 빠르게 달리는 열차가 나오는데 걔가 나오는 게 있다가 강경인가 이런 지역이 나와요. 그런 지역이 뜨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거. 이 지역이에요. 만종, 원주, 서원주. 강원도 일대를 다 바꿔놓을 그런 지역들이죠. 일단 서원 지역 개통했어요. 가면 사람 한두 명 다녀. 만종역은 KTX 다녀요. 서울에서 1시간 10분. 청량리에서 45분. 원주까지가 없어. 들어가는 길이. 이걸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걸 만들면 원주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제천 쪽으로 내려가죠. 요 사이인데 왜 이렇게 만들까? 왜 이렇게 만들까? 여기 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 행성, 문막, 서원주 위쪽으로 해서 이제 또 홍천 쪽으로 연결되고 원주 내려오면 이제 중앙선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가 크죠. 이 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다가 볼 겁니다. 자, 원래 내려온 능곡 솟아 나오는 원시 소사선이 끝나는 지역에서 이렇게 빠지는 선이 나오잖아요. 서해선. 서해 복선전철. 복선은 철도가 4개 이상 되는 거죠. 나가는 거 두고 올라가는 거 두고. 2개씩. 근데 복선을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확보를 했어. 뭐 때문에 잘 안 돼요? 코로나가 터져서 작년에 복선 예산이 절반이 깎였어요. 예타면 이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홍성까지 가는 게 시간이 1년이 늘어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민자로 바뀌는 신안선선이 안 되니까 직결을 여기 연결해 주는 거죠. 이거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근데 지금 원시 소사는 연결됐어요. 그죠? 원시에서 소사까지 연결됐고 소사에서 능곡 연결하고 있죠. 능곡에서 위로 또 연결하고 있고 요게 완성되는 시점에서 얘가 연결되면 KTX 타고 여의도에서 광명 내려오다가 빠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선. 요게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포승 안중 중에 어디 안중. 아주 좋은 케이스가 생겼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정도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평택에 넘어와서 올라가는 선을 보는데 그게 평택, 안성, 부발, 여주, 경남도 요 사이. 안성에서 부발 올라가는 사이에 역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겹쳐지는 역들이 몇 군데 있더라.
그건 찾아봐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공개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부발을 갔다가 여주 가는데, 부발 여주 뭘로 가요? 경강선. 지금 만들어놨죠. 여주까지 가잖아요. 그게 이용을 같이 해. 여주에서 서원주 가야 되는데 여기 만들고 있어요. 연장선이죠, 요거. 여주, 서원주. 서원주 아까 우리 어디 봤어요? 아까? 난종, 서원주, 원주 봤죠? 다 연결된 거죠. 여주, 서원주 사이 길어. 보통 고속철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딱 재보시면 7km에서 9km예요. 거리가. 한 번 갈 때. 9km 이상 넘어가면 역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냥 못 가요. 넘어가. 그럼 여기서 찍어. 9km나 7km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어요? 문막이 있어요, 문막이. 문막에 뭐가 있습니까? 농공단지하고 바이오단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문막에 형성되어 있고, 원주 전에 원래 문막이 더 큰 도시였어요. 근데 문막이 지금 소외되는데, 실제 서원주 쪽에 가시면 문막에 새롭게 단지들이 막 조성되면서 땅값들 바뀌고 있고, 막 아파트, 그 전원주택지 막 짓고 있고, 바뀌고 있습니다. 문막에 여기 생길 거예요. 가수원 논산 말씀드린 대로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가는 건 KTX 직결이에요. 연결하는 거. 꾸불꾸불 되는 거. 근데 좀 이따 나올 건데 계룡에서 강경읍까지 가는 선은 고속철도예요. 그럼 여기까지도 지금 이렇게 흩어져. 여기서부터 나오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가. 근데 그 중에서 계룡까지 가서 나가는 요 선은 꼬불꼬불하지만 빨리 달리게 하겠다는 거고, KTX는 같이 쓰지 않고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KTX는 넘어가는데 계룡에서 강경까지는 있는 선을 활용하되 좀 빠르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룡은 이미 올라 있어. 어디가 올라요? 강경이에요, 강경. 강경 쪽 가격이 엄살이라든가 계룡시 가격하고 연동되는 형태고, 요게 거의 두 정거장 안쪽으로 뽑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여기 왔다 서대장 진입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논산까지는 큰 의미 없어요. 소외되어 있는 이 밑에 쪽이 시세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쪽을 더 노려서 봐야 됩니다. 고속철도가 된다는 얘기는 기존 노선을 활용할 때 열차만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자, 이제 원주 만종 연결하는 광역과 좀 자세히 보시게 됩니다. 시작이 월판교선부터 가요. 월교에서 광명 거쳐서 판교까지 오는 월판선을 가고, 판교에서 다시 경강선으로 갈아탑니다. 경강선 타고 쭉 와서 여주까지 오는데 여주에서 끊겼어. 그러니까 여주에서 어떻게? 아까 우리 문경에서 김천 연결하듯이 여주에서 서원주를 연결을 해요. 근데 서원주에 가면 KTX가 다녀. 그래서 서원주에서 횡성, 평창에서 강릉까지 가요. 이 중간만 연결되면 돼. 그래서 원주에 가시면, 서원주역에 가시면 뭐라고 하냐면 강남까지 50분. 왜? 판교 다음에 바로 뻗으니, 판교에 가서 바로 강남 진입하니까. 그럼 판교까지만 가면 17분이면 12분이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온다는 거예요? 30분이 온다는 거예요, 30분이면. 근데 원주가 연결되면 이제 이거 타고 월곶에서 다 직결화예요. 직결화되어 있는 거예요. 갈아타는 게 아니라 쭉 타고 이러고 가는 거야. 강릉까지. 위에 동서고속철도 있죠? KTX 연결되어 있죠? 밑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다 어디서 모여요? 원주에서 모여요, 원주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원주가. 그게 이게 핵심이에요. 다 여기서 모여요, 여기서. 자, 원주에서 모이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만종역이 만종역. 만종역에 KTX 씁니다. 서원주에서 KTX 써요. 서원주에서 쓰는 이유는 서원주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 남원주야, 남원주. 만종, 서원주, 남원주. 남원주를 구도심 말고 남원주를 무실동이 있어. 남원주하고 바로 무실동이. 무실동에 지금 원주에서는 마치 강남 같은, 강남이라고, 청담동 같은 뭐 그런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안쪽에 단구동, 뭐 단계동 이런 쪽들이 많이 커서 기업 혁신도시 있는 쪽이 많이 컸는데, 지금은 노후화됐고 남원주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무실동, 여기가 원주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교육 잘 돼 있는 지역들. 그런데 이쪽에 기업도시가 있어요. 원주 기업도시가. 잘 보시면 하나 더 어디 생기면 돼요? 밑에. 문막이 생기죠. 문막이 연결되는 도로가 아까 말했던 거기서 올라온 도로가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하게 다 갖춰진 도시가 돼요. 어디가 오른다? 기업도시부터 올라요. 기업도시부터. 기업도시 지금 2억 5천대, 33평 2억 5천대 작년에 있었을 때 원주 기업도시 제가 추천드려서 들어가신 분들이 1억씩 다 올랐어요. 근데 거기 계시는 중개사분들도 다른 데 안 투자하고 자기가 사요. 엄마 거 사고, 아빠 거 사고.
자기 거 사고 8%인데도 사. 왜 사요? 더 오르니까. 지금 3억 5천 정도 해요. 3억 5천. 1억 정도 올라갔고. 그런데 지금 호반 또 분양합니다. 기업도시가 위쪽에 있으면 서원주가 연결되는 이 도로에서 중간중간 다 분양을 해요. 원주는 기필코 오기하고 문막하고 특히 어디? 간현, 소금산. 출렁다리 소금산 가서 사진만 찍지 마시고 기업도시에 갔다 와야 돼. 출렁다리 그거 찍어봐서 뭐해요. 위험하게만 하지, 그죠? 간현을 키우기 위해서 관광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원주를 뚫어놓은 거고 서원주를 뚫어놨다는 얘기는 서원주 앞쪽으로 지금 이 도로 이 앞쪽 올라가는 이 도로가 기업도시 들어가는 진입로고 거기가 싹 다 바뀝니다. 그리고 만종역, 서원주역, 남원 이 사이가 아래 위로 다 X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원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원주 비규제 지역이에요. 지금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 원주 지역도 잘 살펴요. 구도시 보지 마시고 기업도 혁신도시 보지 마시고 무실동 기업도시 문막 여기 보세요. 간현 쪽은 관광지라 만약에 이제 간현 쪽에 땅이 있다 그러면 전원주택을 보시면 좋죠. 간현 쪽으로 가는 쪽에 전원주택지들이 최근에 좀 어머니 아버지 땅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연락 많이 오는데 가시면 평지에 집 짓기 딱 좋은 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다만 아직 도로가 많이 개발은 안 되기 때문에 좀 좁습니다. 근데 확장되고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 토지할 때 체육시설 용지로 내고 거기다가 체육시설 용지로 허가를 내놓고 그 위에다가 카페를 지어야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지어지나? 다 지어집니다. 그런 쪽들도 살펴보시라.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노선은 무조건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슬라조, 강릉, 옛날 말 우리 하슬라라고 하죠. 하슬라조의 영광을 꿈꾼다 해서 광역교통망인데 아까 볼 때는 강릉에서 삼척 연결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건 삼척이에요. 삼척. 옆에 보시면 4차 철도망 구기에서 강원도 노선에서 보시면 삼척이 아까 영주 보셨죠? 태백이 축소도시예요. 태백이 사람이 줄어드는 도시야. 영주에서 태백에서 삼척 연결되고 동해 연결되는 삼척이 핵심 도시입니다. 핵심 도시 이 지역에서. 삼척으로 투자 많이 갑니다. 근데 삼척으로 갈 때는 밑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는데 강릉까지가 지금 KTX 연결되니까 강릉에서 일로 내려가는데 이게 생기면 10분인가 15분이면 내려가요. 강릉까지 1시간 몇 분 정도 되고 여기까지 오는데 충분하죠. 삼척이 그만큼 많이 뜨고 삼척 동해에 시멘트 회사들이 많이 있죠. 성신양해라든가 뭐 이런 양해 회사들이 많고 그만큼 산업단지 역할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산업단지 인입철도도 나옵니다. 삼척에서 삼척 해변까지 인입철도도 같이 나오고 이게 연결돼서 속초 가서 고성까지 연결되는 통일 라인이 생기는 거고 실제 지금 삼척 밑으로는 포항까지는 도로가 곧 개통되죠. 철도가 곧 개통된단 말이죠. 그거 타면은 강릉에서 이거 타고 부산까지 그냥 쭉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기착지역이 어디다? 삼척. 삼척이 되게 중요해지네요. 그래서 지난 3월달인가 제가 여행하면서 삼척 내려가서 다 훑어보고 왔는데 좋습니다. 벌써 카페들이 확 생겨갖고 낡은 집들 카페 해놓고 오면 팔고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이미 가서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삼척 되게 좋으니까 삼척을 잘 보세요. 삼척 동해에서 백봉령을 넘어가지고 정선까지 넘어가는 길이 되게 멋있는 600고지 고랭지 농업하는 그 길이에요. 거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데 이제 생기면 넘어가는 길이 확장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삼척에서 넘어갔고 백봉령고지 넘어서 고랭지 농업하는 정선까지 한 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많이 커지는데 그 중에서 영주가 아까 보셨지만 연결되니까 삼척에서 바로 빠져서 영주 지나서 문경까지 가기 때문에 연결이 굉장히 좋은 그런 라인이에요. 중요한 거는 태백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고 관광지로 바뀌고 있는데 핵심은 삼척이 핵심이다. 삼척 쪽을 노려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신규 광역 노선에서 거점 지역 체크하는데 신규 지금 두 번째 거에서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예요. 기존의 계량형 광역은 충청권에서 신탄진 조치원, 강경 아까 나왔죠 강경계룡,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에서 여기를 고속으로 바꾸는 지역인 거예요. 대구에서 김천구미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신규로 광역 노선이 건설되는데 대전, 세종, 충북, 광주, 나주, 대구, 경북, 대구 1호선 또 나오는데 용문, 홍천 나왔어요. 듣도 보도 못한 용문, 홍천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탄, 청주 나왔어요. 가장 핵심적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동탄, 청주. 동탄, 청주가 마치 신분당선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다 돈이 돼요. 여기는. 동탄, 청주는. 이게 이 노선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용문, 홍천 괜찮고 동탄, 청주는 다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치원 신탄지는 그 위 오송 지역에서 연결하는 뜻이에요. 같이 보시면 반석, 조치원, 신탄진, 조치원, 청주공항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핵심은 어디다? 청주공항이에요. 강경은 아까처럼 직선 아니죠. 꾸불꾸불 돼 있지만 빠르게 접근한다고 하니까 계룡에서 강경까지 가는 노선을 빠르게 간다는 얘기는 강경을 키우는 방식이죠. 김천구미도 마찬가지죠. 김천구미 있지만 김천구미가 여기가 남부내륙주도 출발점이고 위에서 문경을 연결되는데 구미가 지금 산단이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구미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구미 중심이었고 KTX는 김천구미 중심이지만 앞으로 어디 중심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김천 중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도로가 사통판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성, 뭐 울산 이런 건 크게 볼 필요 없고 홍천, 용문 홍천. 용문까지 뭐가 옵니까? 경강선이. 용문 끝에쯤 오면 지평 지나서 막걸리 유명한 지평 막걸리 지나서 용문까지 온 다음에 멈췄잖아요. 이게 연장되는 건데 거기서 어디로? 위로 한번 간다는 위로. 홍천까지. 홍천이 그렇게 철도를 나달라달라달라 안 놔줬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홍천에 플래카드 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홍천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춘천으로 들어간 도로로 접근하는 홍천. 팔봉산 있는 그쪽 홍천 하나 있고 여기는 홍천 시내 쪽이에요. 그래서 남면이라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춘천의 남면이 있고 홍천의 남면이 있어요. 여기는 핵심이 홍천의 남면. 홍천의 시내는 이름이 희망리, 희망리. 근데 그런 희망 말고 밑에는 남면. 남면이 중요하다. 이따 나올 겁니다. 동탄의 청주공항은 동탄이 서울 진입하는 거에 가장 큰 관문인데 거기에서 중부 내륙을 뽑아주는 이 선이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거죠. 오송에서 세종시에서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커지는데 청주공항은 청주에서 가장 끝단에 있어요. 청주공항 바로 옆에가 방사강 가속기가 나오는 데잖아요. 그죠? 방사강 가속기. 물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고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건데 그 전 세계에서 방문하려면 인천공항 왔다가 이렇게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청주공항 오고 바로 나간다는 거죠. 기초과학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옆에 청주공항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청주공항 갔는데 예를 들어 영국에서 엄청난 그 뭐 관련된 박사가 왔어. 딱 내려 청주공항 내렸더니 다 막 필리핀이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뭘로 바꿔놔야 돼? 내리자마자 딱 봤더니 막 금융도시같이 바꿔야 돼.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바뀌어요. 청주공항 복합 신도시로 바뀌어요. 뭐가 들어오는 거야 거기에? 다 들어와. 싹 다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크기로? 헬리오시티 5개가 들어와. 5만 세대가 넘게 들어와요. 이게 어디 위로 그 밑에 뭐가 있는데? 청주시가 있잖아. GLCT가 있잖아. 그래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주에서는. 지금 위험한 거죠. 왜? 위에 청주공항에 5만 세대가 들어오는 신도시가 복합 신도시가 개발. 복합이에요. 복합. 그러면 다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것저것. 주거부터 비주거 다 들어오고 또 청주공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항에서 영국에 박사님이 왔는데 공항철도 타고 같이 내려가고 이렇게 안 가잖아요. 뭘로 타요? 에어택시 타고 가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에어택시 정류장이 생겨요. 청주공항이. 자, 그걸 보는 거죠. 동탄 청주공항 노선 잘 보시면 동탄에서 안성 하나 찍고 선수촌 찍어요. 무슨 선수촌? 진천 선수촌.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 찍고 내려간 다음에 청주공항 나오는데 지금 청주 가다 보면 오송에서 오는 거를 청주 시내 들어갔다 나가자. 요거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갖고 막 데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어봐야 청주가 크다. 아니면 청주공항에다 그렇게 만들어봐야 청주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 외곽에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막 해서 청주 쪽에서는 시내를 거쳐가게끔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는데 사치철도망에는 안 들어가 있어. 그냥 들어가 있어. 왜? 청주 시내를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청주를 키우려면 위쪽을 개발해야 돼. 뭐 때문에? 진천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진천에 뭐가 있으니까? 선수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선수들이 다 진천 가 있죠. 근데 진천도 넓어. 진천 넓어요. 선수촌이 어디 생겨요? 광해원면에 생겨요. 거기 뭐가 있어? CJ 물류부지가 있어서. 거기만 사람이 있어요. 거기 양우내안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몇 군데는 아직도 쌉니다. 그래서 진천 추천했더니 그런 데 추천하냐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확정됐죠.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 있지만 중요한 건 진천이에요. 진천. 왜? 안성과 가까이 있고 광해원면이 진천에서 북쪽에 있으면서도 동탄하고 이렇게 용인 쪽 올라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충북 혁신도시까지 끊고 가야 돼요. 선수촌 위쪽 보든가 이쪽을 진천을 보든가 청주공항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만 봐요. 혁신도시 빼고. 자,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 참여해서 청주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구성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어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분별로는 리슈얼이 해외 진출을 갔던 기업들 땡겨오겠다. 특화 단지 조사하겠다. 물류 복합, 모빌리티 표준 도시. 모빌리티 표준 도시, 에어택시 나오는 거죠. 미래 지향적 주거 조성, 주택 공급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 문화관광은 미래 항공산업 활용한 우주전시 체험 분야. 청주 스카이 복합 도시. 뭐 이런 거 나오죠. 청주공항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알렸다. 자, 그럼 청주공항 터졌으니까 옆에 복합 도시 들어와요. 청주공항 주변지에 보면 다 뭐만 있어요? 읍면만 있어요. 읍면. 이번에 1억 미만,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사면 1억 미만에 1%잖아, 1%. 그죠?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읍면에서 사면 양도세 중과 배제죠. 양도세 중과 배제예요. 시에서 사면 안 되고 읍면. 사는 지역이 읍면인데 1억 미만이면 1%에 양도세 중과 배제예요. 그러니까 읍면을 노리는 거야. 근데 읍면이 너무 읍면이면 안 되니까 시 옆에 붙어있는 읍면을 가는 거죠. 그래서 내수를 찍어요. 내수. 내수를 살리자 그 내수가 아니라 청주공항 옆에 내수읍이 있어요. 누가 아시죠? 놀면무한이 나오잖아요. 놀면무한이에 MSG 원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원슈타인, 쇼미더머니 7, 8, 9에 나왔던 원슈타인.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기는 한 번도 청주 내수읍을 벗어난 적이 없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엄청 잘하고 랩 잘하잖아요. 이 친구가 내수읍인데 거기가 청주공항 바로 옆이고 5만 신도시 나온 바로 옆 땅이죠. 거기에 어떤 거? 내수 3일. 얼마예요 지금? 6,950. 네. 이런 거 좋잖아. 가서 주소 오면 돼요. 전세 얼마? 전세? 6,500. 전세 6,500. 아파트 5개밖에 없어요. 그들 단지가. 그 중에서 27년 차. 30년에서 넘으면 안 돼요. 27년 차. 30년 오면은 큰 번에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게 좋죠. 883세대. 왜 이게 좋으냐 물어봐요. 왜 이게 좋으냐. 다른 데도 있는데. 지도를 확대해보면 그 옆에 뭐가 들어와요? 서희 스타일스가 그 사이에 들어와. 얘가 이렇게 있고 중간이 이렇게 비었어. 여기가 내수 진짜 읍이에요. 거리가 있어. 요 사이에 서희 스타일스가 들어와. 아파트가 들어와요. 그럼 아파트 들어오면 같이 뭐가 들어와요? 단지 내 상가가 들어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3일을 잡아. 이거는 바로 가서 사셔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세요. 여기 위에요. 청주공항 여기 있어. 오근장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오고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그 옆에 내수죠. 내수읍. 1억 미만. 양도세 중과 배제. 원시타인 때문에 알았어요. 내수읍이라는 데가 있어? 봤더니 여기에요. 이런 쪽이 어머니가 아직도 미장을 하세요. 빵 터지죠. 내수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게 청주에서 여기 위쪽에 있어요. 딱 철도 라인에 있어. 철도 라인에. 한정거장 옆쪽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내수 앞으로 많이 오를 지역입니다. 자, 홍천용문관 뭐죠? 홍천용문관. 용문에서 꺾여지는데 거기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단 용문에 유명한 용문산. 은행나무 큰 거. 그거 봐야 되니까 그 앞에 역을 세워줘. 하지만 그걸로는 안 돼. 홍천까지 가야 돼. 단월, 청운, 양덕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무리 눈 씻고 뒤져봐도 어딘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양덕원은 어디예요? 남면. 청운은 어디에? 용문사거리. 여기 밑에 단월은 뭐 바로 밑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 드렸어. 홍천 여기서 서 밑에서 와. 사거리, 삼거리, 사거리. 됐죠?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 어디? 청운이 좋아요. 남면은 사실상 홍천 쪽에 가까이 있어서 좀 어렵고 용문 중심으로 크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밑에 있는 요 밑에 남면 밑에 있는 청운 가까이 있는 용문 사거리 쪽이 괜찮습니다. 위로 올라다니기도 편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쪽에서. 그래서 얘가 가면 나중에 춘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홍천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는데 굉장히 열악했는데 홍천이 좀 많이 오르는데 사실 여기 오르는 게 아니라 용문에 가까운 쪽에 올라야 돼요. 경강선과 빨리 닿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그냥 깔아주는 역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보다는 중간에 가 좋죠. 남면 지나서 밑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청운과 단월까지는 좀 그렇고 청운이 가장 커질 것 같아서 청운 쪽으로 보시면 되죠. 청운 쪽, 청운 면적에 터지나 이런 것도 있으면 길가에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상가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미리 컨테이너 박스 깔아놓고 작업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차 가기도 좀 편한 지역들. 자, 수도권 혼잡 해소로서 GTX D 노선인데 이건 뭐 많이 아시니까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장기 검단. 원래는 통진까지 가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통진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그걸 하려면
밑에도 다 수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말이 많아서 못 꺼내는 것 같아요. 통진이 가야 되는 거는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김포에서 통진은 마지막 남은 도시예요. 자기네들한테. 근데 지금 장기 검단인데 검단이 인천이고 장기는 김포잖아요. 김포구역에서 검단이 크면 장기가 밀려요. 검단한테. 그래서 인구를 뺏기기 때문에 통진을 키워서 산업단지 키우는 방식인데 그게 지금 디노선 나오고 약간 어긋났어요. 제가 보기에 통진이 나와야 되는데 확실치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 노선만 가지고 본다면 어디가 좋다? 검단이죠. 검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특히 인천 지하철 2호선 검단 사거리 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검단이 여태까지 못 걷던 거는 도시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구획이 좀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는데 난잡해 길이 이 길 갖고 저길 갖고 막 이리로 가도 저기 나오고 저기 가도 이리로 나오고 막 이래요. 주도로가 지하철이 뚫리면서 주도로가 생겼어 개념이. 주도로가 생기면 거기 뭐가 생겨? 빌딩들이 생기면서 구획이 나눠진단 말이죠. 그런 게 지금 검단에 들어오죠. 검단에서 오픈하시는 분들한테 검단이 이렇게 빨리 클 줄 몰랐는데 워낙에 땅값이 쌌던 것도 있지만 가장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검단이 먹을 게 많습니다. 검단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이 디노선이 나올 때까지는 검단에서 먹을 거리가 되게 많고 검단 밑으로 서울 진입할 때 도시개발구역이나 DK 도시개발했던 그 검암이라든가 그쪽에서 대규모 도시들이 앞에서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또 사람을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단은 가둬놓고 일할 수 있는 곳이라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로 가고 있죠. 검단만 잘 보시면 되고 장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김포는 장기보다는 시내폴리스 있는 쪽이라든가 걸포 쪽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따 볼 때 그쪽도 말씀드릴게요. 장기는 지금 주거용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핵심 지역을 연결하는 신규 철도망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새로 생기는 철도망인 거예요. 새로 생기는 거. 별내 별가람, 기흥, 오산, 고양, 일산, 서구, 하남, 오범, 위례, 삼동, 금능대와, 남양주, 강동이 있는데 별내 별가람은 연장이죠. 위에는 4호선인가 나오는 거고 4호선 연장이고 밑에는 뭐 6호선, 별내선 연장하는 거.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 기흥에서 오산 오는 것도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인천 서구에서 고양, 일산 넘어가는 게 중요해. 가운데 넘어가면 강을 건너야 돼요. 이 강을 건너는 게 제가 가끔 지역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시내폴리스 앞에 있는 IC에서 장항을 넘어가는 선인 거예요. 문제는 철도만 넘어갈 거냐, 도로도 넘어갈 거냐 중심이에요. 이게 그 한강 그 다리에서 철도 있잖아요. 한강 인도 철도 거기 노량진 넘어가는 그런 철도만 갈 거냐, 아니면 동호대교처럼 철도와 도로 같이 갈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가능성은 도로가 난다면 좋아. 왜냐면 도로가 나오면 넘나드는데 거기가 한류월드하고 방송문화단지가 연결되는 지역이에요. 유일하게 여기서만 돈이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걸포와 이쪽 그 만나는 지역이 그 지역인데 문제는 인천 서구에서부터 올라오는 건데 만나서 나오는 지역이 어디예요? 주엽역이에요. 주엽역. 주엽하고 일산역 거기를 뚫고 올라가는 요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화 주엽 쪽으로 옮겨와요. 지금 일산의 세력들은.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서? 킨텍스가 있어서 킨텍스역하고 합쳐질 것 같아 보니까.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나오는 강동, 남양주 추가 연장선 이 전체 지도에서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별내선이 올라가는 암사에서 올라가는 별내선이 별내를 찍고 다산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연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9호선이 올라가서 이 왕숙 1, 2지구를 다 뚫고 올라가는 거. 이게 가장 큰 건데 문제는 9호선이 노선이 좋잖아요. 타면. 왕숙에 원래 만들 때는 노선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숙을 횡축으로 연결할 거냐 얘기가 많았는데 그게 쏙 빠진 이유는 9호선부터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9호선을 왜 연결을 그전까지 못했냐면 박원순 시장에 있을 때 서울시에서 연결하는 것과 지방에서 연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돈을 대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고 나머지는 국토부에서 돈을 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왕숙을 만들어 놨는데 철도를 안 깔아 놓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문제는 왕숙 1, 2지구가 횡축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신도시 효과를 보려면 서울 진입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호선을 위로 올리는 거죠. 덕분에 왕숙이 갑자기 빵 터졌어요. 그래서 밑에서 9호선 강일지구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강 건너서 1지구 건너고 그리고 별내 들어가죠. 별내 다산 들어가서 다산 들어갔다가 1지구 왕숙 2지구 갔다가 올라가는데 잘 보시면 왕숙에 올라가는 선이 하나하나 겹쳐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나뉘는 것 중에 여기가 사릉역이에요. 사릉역이죠. 밑에가 테크노밸리 옛날에 있었던 지역이고 여기가 퇴계원이에요. 퇴계원. 강이 하나 흐르고 여기 이렇게 생겨. 이렇게 올라가요. 얘하고 얘 거리가 좀 있어. 이걸 환승역세권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는 사릉에서는 이렇게 타고 얘하고 여기가 풍양역 생기죠. 풍양역 4호선 진접에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거죠. 얘하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땐 9호선을 이용하기가 빨라요. 근데 이쪽에 뭐가 있어요? 진건지구, 용정리. 자, 여기 저기 늘 강조했던 지역이에요. 용정리. 9호선이 뚫리면서 더 좋아졌어요. 사릉역으로 GTX가 뚫리면서 나와가는 이쪽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가 사릉역이 있는데 뒤에 마석이 있습니다. 마석 쪽에. 그쪽에 넘어오는 선이 이렇게 뒤에 꺾여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넘어오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하나에서 GTX가 걸립니다. 괜찮은 지역이 될 것 같아서 왕숙에서는 높이 풍양역까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요 밑에 있는 사릉역 주변 지역에는 9호선과 GTX가 한꺼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별내로 꽂히는데 퇴계원에는 안 서요. 그리고 마석에서 출발하지만 9호선 연결되니까 여기서 한번 쓸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요 위쪽을 잘 보셔야 된다. 자, 밑에서 올라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에서 올라가요. 서구에서 당해역, 뭐 검단역도 올라오다가 불로감로 나오다가 걸포 북변 나오죠. 골드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걸포 북변은 김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거점 지역이에요. 김포의 거점은 이제 풍무 사후에서 걸포로 넘어가요. 걸포 지역이 굉장히 좋고 걸포에서 시내폴리스로 온 다음에 시내폴리스에서 테크노빌 나오는 여기가 강. 여기 한강이죠. 강. 그래서 김도관 장관이 도지사 하기 전에 김포 국회의원 할 때 마지막 만들어 놓은 게 시내폴리스에 IC 만들어 놓고 나가셨어요. 그 IC가 이렇게 오는 IC지만 이 여기 완성이 안 됐다가 완성되고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IC는 자동차라면 자동차. 그 철도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호대교 같은 게 나오겠구나. 철도와 도로가 같이 걸리는 거.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요? 테크노밸리역 어디죠? 킨텍스. 장항 쪽하고 연결되는 지역들. 그래서 킨텍스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주역과 일산을 넘어가. 이 주역과 일산을 넘어간 노선들은 큰 틀에서는 주역과 일산은 확정이 된 건데 나머지 중간에 어디를 후곡을 쓸지 안 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후곡까지 하기는 너무 짧고 일산을 찍는 게 맞는데 지금 봐서는 일산역 뒤쪽이 일산 시장 쪽이랑 거기 쪽이 재개발지구 다 개발되기 때문에 후곡을 안 쓰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곡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 이사가요. 어디로? 대화 뒤쪽으로. 뭐가 뚫리니까? 그 올라가는 다른 선이 뚫리기 때문에 파밀리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사하고 대화 쪽으로 이사를 자꾸 갑니다. 큰 평수 있는 분들이 후곡에서. 여기죠. 여기 킨텍스도 왔어요. 요 선이 하나 뚫리는 거예요. 주역역에서 올라가는 일산선 넘어가는 요 선 말고 이게 여기에 후곡이 생겨야 되는데 일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뒤쪽이 개발되는 거고 뒤쪽이. 그리고 이제 위시티라든가 이런 데가 빅보기 시작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기 안 되나 보다. 일로 넘어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금능선이죠. 금능선이 올라가죠. 신동아 파밀리의 휴먼단지 동문 굿모닝 사거리 금능 이렇게 지켜요. 어디를 봐야 된다? 어디를? 파밀리 앞쪽만 봐요. 왜? 여기에 민간 대규모 개발 도시 개발 계획이 지금 예정돼 있어서 민간 단지가 5,000세대 가까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토지 매입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지만 어쨌든 뒤쪽까지 볼 필요 없이 앞쪽으로. 왜? 대화가 중심이에요. 대화가. 이 대화역이 중심이에요. 대화역에서 이쪽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주거지역하고 앞쪽만 힘이 강하고 뒤는 좀 약해요. 금능으로 연결되는 위에서 끌어내려오는 정도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역하고 대화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화 밑에 쪽에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취락지구. 이종 주거단지들의 취락지구가 농지 주변에 있어요. 녹지 지역 주변에. 그 경매로 나왔는데 취하됐어요. 취하. 되게 좋은 땅이었는데 굉장히 싸게 나와갖고 야 이게 나왔는데 추천드렸는데 다음 주에 바로 취하됐어요. 그만큼 뭐가 된다는 취하된다는 얘기는 대출이 된다는 얘기죠. 땅값이 올라갔다는 얘기 그런 거. 대환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 그런 지역을 살펴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연장하는 노선. 대장 홍대선, 위례 과천, 신분당 서북부, 신분당선.
제2경에서 구로선, 고양선 엄청 돈 되는 선들만 다 모아놨어요. 부천 대장선은 부천 대장에서 넘어오지만 넘어오는 앞쪽까지는 원종 홍대선과 같이 쓴단 말이죠. 대장에서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원종 홍대선인데 원종 홍대선은 원종에서 어디까지 가요? 청라까지 연결이 확장됐죠. 청라 홍대선이에요. 청라 홍대선. 청라로 직결이 연결됩니다. 이 노선도 굉장히 좋은데 이 노선은 이미 손이 많이 탔어. 그래서 중간중간 연결되는 화곡이라든가 신월 사거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손이 탔고 마지막 홍대로 넘어가서 상암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성산동을 들립니다. 성산 초교 앞에. 그쪽이 지금 확정으로 가고 있어서 성산 초교 쪽. 그런 쪽들이 되는 거고. 복정에서 나오는 정부가천 위례가천선. 위례가천선은 중간에 어디를 거치냐면 우리 그 강남에 있는 예전에 그 화해단지 많았던 불났던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이제 거치느냐 뭐 이런 거죠. 거기가 확정돼서 거기에 2000세대가 들어오니까 거기를 거치는 선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돈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중간에. 문제는 얘는 신부당선이니까 삼성 용산까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찍을 때가 어디? 독바이. 독바이를 무조건 봐라. 불광 지역에 재개발하고 독바이 지역 주변 지역들이 신분당선 타고 다 바뀌고 마지막 하나 독바이 말고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세검장초 있는 쪽이죠. 거기 부암동 쪽 연결을 받는 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요게 재밌어요. 노은사에서 청학 오는 거하고 목동에서 시흥 오는 거. 고양에서 세절 가는 거. 요거는 우리가 창릉 임장할 때 한번 알려드렸는데 고양선이죠. 고양선. 요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홍대 부천 광역철도에서는 원종 고강 신월 화곡 강서 쭉 찍히는데 가양에서 넘어 상암 넘어오고 이때 가양에서 상암을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양역 주변 지역의 지산이라든가 아파트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게 디지털 단지를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는 내려오는 신월이라든가 여기 화곡도 여기 화곡이랑 강서구청 사거리 이쪽이랑 요 지역들은 교차되는 지역들이라 많이 오르고 화곡동과 연결돼 있어서 화곡동에서 유일하게 오르는 지역들이 화곡역 사거리 5호선하고 만나는 지역하고 강서구청 주변 지역이죠. 문제는 여기는 이미 다 올라서 애매한데 어디? 원종이 이제 가장 뜨고 있죠. 원종이 소사선과 그러니까 대곡선과 만나는데 소사대곡선과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청라까지 확장되면서 원종 지역이 굉장히 커졌어요. 원종에서 청라를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원종 지역에 뭐가 많아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많아요. 아파트들이 이름 조금 없는데 뭉쳐져서 가로주택 정비를 많이 짓습니다. 지금 소규모 재개발하고 가로주택 정비하고 민간 재건축을 많이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부천이 받아요. 그대로 받기 때문에 조항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서 이제 부천에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부천에 구청이 3개 있었다가 다 통합해놨잖아요. 부천시로 다 돼 있단 말이죠. 부천은 원종하고 고강은 조금 많이 낡아 있는데 원종은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고 있어요. 원종 지역에서 개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원종 지역을 꼭 잘 살펴보세요. 예전에는 반경 한 200~300m? 그 정도만 원종이 사거리로서 괜찮았는데 청라 터지면서 뒤쪽까지 전부 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작은 단지들 아파트가 많고 그전까지는 사업성이 별로 없었다가 최근에 가로수 정비에 건설사들, 중견 건설사들이 많이 덤비고 있어요.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좀 풀리고 있다. 제2경위는 청학동부 쪽 오는데 서창을 지났는데 서창이 옛날에 분양을 했는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에요. 아파트만 딸랑 있고 그 지역에 이제 서창이 들어와서 서창이 제2경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얘는 크게 문제 없는데 은계가 이제 커지죠. 은계가 드디어 철도를 품게 돼서 옥길지구, 은계지구 중에서 시흥에서는 은행동 다음으로 신천동 다음으로 은계지구가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인데 은계지역에서 이제 경인선을 품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이 뒤쪽에 올라가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차량기지가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본다? 은계지구가 철도로 품게 되는 역할 때문에 은계지구의 시세들이 움직인다. 중요한 건 이거죠. 목동 올라가는 거. 시흥 대야에서 옥길, 항동, 온수, 궁동 거치는데 궁동. 온수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온수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데 아직까지도 온수에 뭐가 있냐면 그 끝자락이기 때문에 오류 온수 중에 개발이 많이 안 됐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조금씩 바뀌는 게 신구로선 생기면서죠.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낙후된 지역이 고척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고 범위가 넓으면서도 철도가 하나도 없어서 가격이 전혀 안 오르는 지역이에요.
푸르지오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의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고척이 양천구청 올라간 라인에 이게 박히면서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죠. 아직까지도 싸요, 고척은. 고척 사시는 분들이 지하철 효과를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양천구에서도 많이 좀, 구로구에서도 많이 좀 밀리는 쪽인데, 이제 고척이 그런 게 생기는 건데, 온수, 고척집이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나 온수 쪽은 토지가 시행하시는 분들이 온수 쪽에 많이 가세요. 땅들을 잡아서 오피스텔로 많이 올리는 거. 가장 많이 겹치는 지역에 제일 먼저 소형 평형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온수 지역에서는 작은 거 사시면 안 돼요. 공급 투하가 있어서. 오히려 좀 더 큰 걸 사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주거지는 조금 더 평형수 있는 것들. 실제 온수 가면은 큰 평형대 빌라들이 많이 팔려요. 낙찰도 많이 되고. 오히려 작은 평형들이 잘 안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소형 평형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고, 시흥 대야도 좀 보세요. 같이 연결되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그 하중동 쪽이라든가 우리 시흥 쪽에 보시면 하중동에 3,000세대 들어오고 그 밑에 시흥역 있고 광명으로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노선들이 겹치는 시흥 대야라든가 이런 데는 괜찮은 지역이죠. 창릉지구에 우리 봤던 여기가 이제 고양선과 위례 3동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최근에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게 직결화예요. 연결될 때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거. 그러면 열차가 한 번에 다녀요. 최근에 7호선이 부천에서 성남까지 갔다가 성남까지 간 노선이 연결돼갖고 한 번에 지금 다니는데 안 갈아타고 한 번에 간단 말이죠. 내리지 않고 운수역에서 안 내리고 바로 성남선이 가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단선철도 나온 데서는 직결화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단체장이 최근에 바뀌는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돈을 못 내겠다고 해서 직결화 못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걸 해주느냐 마느냐 싸움인데 직결화를 하면 20분이 단축돼 20분이. 직결을 못하면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그 중에서 핵심은 위례 3동선이죠. 중앙 위례까지 위례 신사선이 나오는데 그 이재명 시장이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자기 있을 때. 기왕이면 광주까지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지금 들어왔어요. 광주 삼동이 무슨 지역이에요? 거기 그냥 산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개발돼 있고 이런 지역인데 여기다 이걸 왜 깔아놓냐.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삼동이 없는데 얘 때문에 도시기 잡혀요. 경안동이 메인인데 경안이 메인이 아니라 이제 초월하고 삼동이 메인으로 바뀌는 그런 게 이 열차 때문에 지금 바뀌는 거죠. 원래는 성남 산단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삼동까지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다니니까 이걸 연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복선이 아니라 단선이에요. 단선.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선인 거죠. 그러니까 더 커지려면 멀었는데 문제는 삼동까지 온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요? 용인으로 나가요. 용인으로. 이게 직결화되면 여기서 직결화는 서울시 문제고 여기서는 경기도 문제예요. 경기도 문제. 좀 달라요. 그게 돼 있다. 여기 뭐 이거는 뭐 이미 우리가 아는 거니까 다 보면 돼요. 요게 풀리는데 요게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따가 연결되는 노선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인입철도는 새만금항이에요. 새만금. 대야에서 들어가는 거.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관계없고 크게 움직이 없는데 새만금이 들어왔대요. 새만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다 인입철도예요. 새만금. 엄청나게 큽니다. 새만금은 기본적으로 중화공업을 다 거의 다 갖다 놓고 리조트 개발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골프장만 한 10몇 개가 들어갈 정도 그 정도가 돼 있어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양 개발은 밑에 쪽, 기업 개발은 위쪽이에요. 투자는 다 밑으로 들어가요. 부안 쪽으로 들어가요. 부안 쪽으로. 근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대야에서 새만금인데 대야가 여기에요. 대야가. 그 대야 옆에가 어디예요? 바로 대야 옆에가 수도가가 아니라 여기 익산을 보셔야 돼요. 익산이 익산에서 목포 가는 것과 순천 가는 게 갈라집니다. 익산에서 순천 가는 거에 노선을 정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익산에서 대야 들어가는 것도 정비가 되죠. 익산이 엄청나게 커져요. 익산역에 내리시면 옛날하고 틀려요. 여기 더블로 돼 있어서 엄청나게 큽니다. 마치 그 서울역 도봉가격은 커요. 왜 그렇게 클까요? 양쪽을 다 뿜어주기 때문에. KTX 3차를 타면 앞에 열차는 호남 가고 뒤에 열차는 순천 내려가요. 익산에서 바뀌죠. 익산이 커지는데 그래서 익산 쪽에서는 원광대학교 있는 영중동에 영흥동이라든가 이런 데 있지만 모현동이 메인인데 모현동에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들이 막 올라오면서 시세를 다 잡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익산역 바로 앞에가 중앙동인데 거기가 재개발지구예요. LH 엄청 들어가면서 시장 다 바꿔서 바뀌는 지역. 익산이 이 지역에서 가장 큰데 익산까지 KTX 딱 1시간 10분 걸려요. 1시간 10분. 거기서부터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새만금을 가는데 익산까지 1시간 10분이에요. 새만금까지 35분 걸려요. 35분. 철도 타면 더 빨리 가고 밴 타면 35분 걸려요. 이번에 내려가서 새만금 보고 왔는데 엄청 좋습니다. 새만금에서 땅 투자하려면 이분한테 가세요. 새만금 땅다방 공인 중에서 저희 RSA 5기 새만금 통인데 블로그도 잘 하시고 뉴스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새만금 이분이 안내받아서 갔다 왔는데 엄청납니다. 그래서 새만금 제가 더 말 안 해요. 그냥 이분한테 전화하시면 다 알더라고요. 저 땅 내가 샀고요. 저기 내가 팔았고요. 저기 뭐 했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 굳이 내가 설명할 일이 없겠구나.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이분 통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문제는 여기 밑에는 관광지, 위에는 기업도시인데 인입철도가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고 익산이 중심이더라. 지금 보여주는 건 새만금도 새만금인데 익산을 계속 지켜보세요. 이제 막 올라올 때가 됐으니까. 제가 익산역 옆에 오피스텔이 4개가 있는데 이제 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랜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추가 검토하는 사업들이 이제 나왔단 말이죠. 추가 검토에 뭐가 나오냐면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하는 거, 인천 대공원에서 안양까지 가는 거. 갑자기 훅 들어왔어. 복선이 중요해요. 복선이. 선이 많다는 얘기는 인구 이동이 많은 그런 부분이고 메인 여기 되기 때문에 복선으로 지금 바꾼다는 거. 사업이 된다는 얘기죠. 신내 남양주 복선이고 청라 연장은 홍대에서 아까 봤던 거. 원종 홍대선이 청라까지 연장되는 거 복선이죠. 경강선 연장 아까 삼동 안성은 단선이에요. 그나마. 근데 밑에 보면 별가람 탁서 복선이고 삼성 금촌이 복선이죠. 밑에 제천 삼척도 복선이고 군산 목포도 복선이에요. 기본적으로 추가 사업 검토할 때 뭘 먼저 보냐면 복선화 사업이 먼저 돼요. 먼저. 그래서 복선화 사업을 먼저 보시고 단선 중에서는 보시면 단선 철도가 있고 단선 전철이 있어요. 전철이 먼저 돼요. 철도보다. 그리고 단선 전철화. 화는 뭐예요? 전철은 아닌데 전철처럼 바꾸겠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좀 이렇게 편의성 높이겠다 이런 취지고. 그래서 복선 먼저, 그 다음에 복선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철도에서 단선으로 바뀐다는 거. 단선 철도는 좀 나중에 봐도 돼요. 결제자들 잘 몰라요. 가장 먼저 되는 건 복선화되는 거. 복선화되는 거 위주로만 살펴보시죠. 3년 안에 될 것 같아요. 3년 안에. 자, 이런 것들이 나온 걸 보는 거죠.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구간이 인천 대공원에서 광명역을 거쳐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뽑아놨어요. 선을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이게 그림 그려놓는 거예요. 우리 이거 뭐라고 하냐면 화가가 있다. 화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게 되고 여기서부터 쓱 있거나 이게 뭐예요. 우리 뭐예요? 찾아야 돼. 어딜 찾으면 돼? 밑에 이렇게 박달 테크노밸리라고 하나 찍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유심히 봤더니 광명역 뒤쪽에 이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지역을 뭐 테크노밸리라는 여기 살 거 아니잖아. 어딜 본다? 넘어가 있는 바로 쪽에. 안양역 밑에 위에 뭐 있어요? 석수관악. 항상 제가 권유해요. 석수관악. 메인 되는 곳. 월판선 지나가면서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되면서 안양으로 오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안양 나오는 1호선 라인에 안양역하고 그 다음 역 사이가 비어 있는데 원래 거기에 안양 초교 앞에 안양 초교역이 생기기로 돼 있었는데 예산이 좀 안 나오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얘가 비산동을 지나가. 일로 와서 비산동을 지나가요. 건너와서. 이거를 안양역을 연결하는 게 좋은지 안양 초교역을 연결해서 만드는 게 좋은지는 아직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안양 초교역을 세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노선 자체가. 안양역은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된다면 안양역 주변 지역도 바꾸지만 중요한 건 어디다? 테크노밸리의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안양 안에도 테크노밸리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석수관악이 훨씬 더 유리하다. 석수관악의 아파트들 최근에 그 안양 유원지 쪽에 자이 2000세대 들어가는 거 하고 석수역에서 광명까지 충북 터널인가? 뭐 터널 하나 뚫려서 마을버스로도 조식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이케아로. 거기에 갈 수 있는 라인이 생겼다. 그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석수관악을 지켜보셔라. 실제 보시면 열차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인가? 여기죠. 인천대공원 광명 박달 테크노밸리 박달역 비산역. 그래서 요 뒤에 안양역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박달 쪽에 여기 하나 더 생길 것 같고 그다음 비산역으로 바로 가면 통과될 때 어디 하나 교차할 텐데 안양역을 교차할지 초교역을 신설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자, 그리고 6호선 연장 와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잘 보시면 연장 노선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기를 많이 먹었어요. 원래는 여기 없어서 신내동에서 구리농삼을 찍고 다산 찍고 왕숙 2집을 찍은 다음에 금곡으로 올라가.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연장선이. 그런데 얘가 없어졌어요. 일로 뺐어. 이게 없는 거야. 금곡하고 왕숙이 떨어져 있어요. 뭐가 올라가기 때문에? 9호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얘를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연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왕숙에서 어디로 빼요? 와부로 빼요. 와부 어디? 고등학교 뒤쪽으로. 거기 우리 가면 어디야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와부 쪽에 우리 덕소 뒤쪽에 덕소고등학교인가? 그 뒤쪽으로 여기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글로 오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9호선 라인이에요. 이렇게. 근데 양정역, 양정도시개발지구 있잖아요. 이게 양정이 여기야. 두 개를 잘 비교해서 보시면 양정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도농에서 나온 양정역, 경원선이고 경위선이나 양정역 우측으로 양정도시개발지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양정역 위쪽으로 가잖아. 양정과 여기 사이로 들어오죠. 왕숙.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여기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 왕숙지구로 바로 올라가요. 아까 있죠. 사릉역 그 옆에 있는 거죠. 거기를 뚫어가죠. 근데 보세요. GTX 비노선이 통례호통에서 바로 일로 들어가. 여기에 쓸지 안 쓸지 몰라요. 별내지구 쓰니까. 그럼 이게 직선화되니까 이 지역에 테크노밸리가 있으니까 잘하면 교차될 수도 있어요.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아가는 게 풍양역이에요. 사원역 진저 쪽이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밑에 테크노밸리가 밑에 있어. 남양주 테크노밸리가 도시개발 사업했다 망가진 게 있는데 인허가 다 나와 있으니까 진행이 돼.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왕숙 2지구 나가는 거죠. 1지구, 2지구를 9호선이 뚫어. 9호선이 그래서 좋아요. 타면 삼성까지 30분이면 삼성역까지 가. 그래서 거기서 동탄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노선이 9호선을 뚫어놓으니까 왕숙지구가 창릉보다 후졌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달라졌어. 그리고 창릉에다 뭘 뚫어놓은 거야? GTX를 뚫어놓은 거예요. 견줄라고. 상기신도시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얘를 9호선 주고 거기에 GTX를 넣는 거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릉역 옆에 있는 이쪽이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릉역 뒤편에 있는 용정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인구가 계속 집중되고 양쪽에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별가람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다 좋은 데고. 지금 보시면 사릉역 주변 지역을 끊임없이 쳐다보셔야 된다. 여기 임장도 갔다 왔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청라 홍대선은 청라까지 연결되는 게 홍대에서 가잖아요.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작전역, 가정역, 우리 그 루어시티 가정역, 청라역 있는데 중간중간 역을 하나씩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존 노선을 활용할지 새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 찍어놓은 데가 여기 한 두세 개씩 있어요. 얘는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청라까지 가는 건 맞는데 청라에서 어떻게 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렇게 간다는 것만 알아두시는데 얘보다 중요한 게 이거죠. 별가람 탑석에 연장선이 오는데 별내역까지는 오잖아요. 별가람까지 연결되는 거는 위에서 오는 4호선 연장과 맞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탑석으로 가, 탑석으로. 탑석 어디에요? 밀락지구죠, 밀락지구죠. 아, 밀락지구래. 고산지구. 고산지구고. 그 의정부에서 다 어디로 와요? 고산지구 다 이동하잖아요. 근데 탑석이야. 탑석은 여기서 너무 멀어. 하나가 더 있죠, 어디? 청학동이죠. 여기. 여기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여기 생기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탑석이 달라져요. 고산지구 뺀 다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이상한 데다가 경전철 빼놓고.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거야. 밑에서부터 연결하면 철도가 돼. 위에서부터 연결하면 경전철이 돼. 그게 문제야. 의정부 경전철 보셨잖아. 탑석에서 경전철을 여기까지 뺄 거냐. 여기서 종점을 주고 여기서 오히려 탑석을 뺄 거냐.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 뭐가 올라와요? 9호선이 올라잖아. 9호선이. 7호선 연장이 탑석으로 오잖아요. 철도니까 철도가 맞고 탑석을 끊어야 되는 게 맞다. 요건데 의정부에서 뭐라고 해요? 정 안 되면 경전철로 연결하겠다.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려고 고선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전부 다. 여기가 행정중심 도시니까 여기는 상업도시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디? 가운데 장암지구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양쪽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 탑석까지 어떤 게 연결되나 요걸 보시고 하되 고산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고산의 메인이 출입구는 어디? 탑석역이다. 오면 다 만나죠 여기서. 그래서 아 고산이 많이 뜨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고산이 뜨면 밀락이 조금 애매해져요. 밀락이. 그래서 밀락은 고점 찍을 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고산 보고 움직여야 돼요. 철도 보고. 아까 삼동 안성 단선철도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단선인데 그래도 얘를 봐야 되는 이유. 삼동까지는 아까 왔어요. 위례 신사가 삼동까지 연결됐죠. 삼동에서 얘가 들어와 경강선이. 어디? 에버랜드 한 번 서. 용인 경전철 에버랜드역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한 번 서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안성에 가. 그럼 가운데 만나네. 이거 어디지? 이거 뭐지? 동탄에서 나오는 선이네. 동탄에서 어디 가요? 부발. 부발 가고 동탄에 내려온 선하고 만나. 중간에 한번. 동탄 부발선하고. 그 만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이동저수지 근처에. 이동저수지. 이동저수지를 딱 찍으면 저수지 엄청 넓어. 엄청 넓어. 저수지 위인지 옆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동저수지 근처인데 딱 보면 각이 나와. 어디? 위 같아. 그렇죠? 각이 위 같아. 그래서 이게 없어요. 지금 다른 지도에는. 근데 여기 연결된 선이 얘가 들어오는 선에서 두 가지 찍고 내려가는데 교차되는 지점은 제가 지도로 봤더니 이동저수지 근처예요. 이동저수지 가시면 카페가 거기 왜? 이게 교차되거든. 그럼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동탄에서 온다. 동탄에서. 동탄에서 이동저수지까지 한 정거장인가 두 정거장 온다는 거죠. 이동저수지 주변 지역 땅값들이 움직인다. 이동저수지 되게 괜찮아요. 자, 교회선. 교회선 어떻게 돼? 능곡부터 올라오죠. 대곡까지 오니까 대곡에서 올라오는 선인데 대정, 원릉, 삼릉, 벽제 다 무시하고 어디? 일영하고 장흥만 본다. 왜? 벽제 안에서까지는 다 우리가 그 묘지 라인. 묘지 아시죠? 공원 묘지 있는 라인이에요. 여기 안 보고 일영, 장흥이 녹지랑 이런 것들이 아직도 손이 안 탄 약간의 그 미개발 지역들 그런 데가 일영, 장흥 있죠. 송추는 많이 올랐어요. 안 돼요. 이 정도 붙어서 두 군데. 그 중에서도 강 이렇게 꺼져 있는 공릉천인가 그 천변 주변 지역들 장릉하고 일영. 일영역 앞에 가시면 스타벅스가 3층짜리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요 일영역 바깥쪽 말고 안쪽으로 도로 안쪽으로 땅들이 그 공장 부지로 되어 있지만 다 집 지어놓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이번에도 경매가 하나 나왔는데 취하돼 버렸어요. 그냥 공장으로 났어요. 이런데 경매 물건 보실 때 공장으로 찾으면 안 되고 뭘로 찾아요? 기타로 찾는 거예요. 경매 물건 검색하실 때 상가, 근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기타,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천부지 이렇게 보시면 하천부지로 검색되는데 집이 있어. 근데 왜 집을 지었는데 하천부지예요? 하천이 안 흘러. 부지는 하천인데 하천이 안 흘러. 그럼 하천부지지만 집이 있는 거죠. 나중에 집 지을 때 어떻게 돼요? 성토에서 홍수 통제되는 그만큼 올리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강이 내다보여.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일영이랑 장릉 쪽에 약간 얕은 천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까지 보고 5분 쉬었다가 유동성 장소 보겠습니다.